기독교 한국침례회 임원회가 한기총 회원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침례교 회원 탈퇴가 공식화할 경우 한기총은 대부분의 주요 교단이 빠져나가 해체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부산 온천교회에서 완치자 20여 명이 혈장 기증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단체로 완치자가 혈장을 공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증 환자 치료는 물론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회계부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운동가들은 교회 여성들이 시작한 지난 30년의 위안부 운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교회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순례. 오늘은 모세오경의 삶을 실천하며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한기총 회원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침례교는 어제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 회원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오는 9월 총회에 탈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침례교 회원 탈퇴가 교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한기총은 대부분의 주요 교단이 빠져나가 유명무실한 연합기구로 전락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침례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윤재철 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익산에서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 회원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올 9월에 열리는 제110차 정기총회에 탈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침례교는 8년 전인 101차 총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제108차 총회 때까지 한기총 행정 보류와 탈퇴, 복귀 등을 결정하며 한기총과 거리 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극우적인 정치 색깔을 드러내며 한국교회에 본이 되지 못하자 전격 탈퇴를 다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침례교는 2017년부터 새로운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기총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 회원 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하고 또 유보했던 그런 입장들을 이제 명확하게 한기총 회원 문제는 탈퇴하기로. 9월 교단총회 결정이 남아있지만 침례교가 한기총을 최종 탈퇴할 경우 한기총은 유명무실한 보수연합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예장통합총회를 시작으로 예장합동과 고신, 루터교, 기아성, 성결교, 침례교 등 한국교회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올해까지 행정보류 또는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사실상 군소교단 연합기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한편 침례교는 오는 30일 침신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특별감사 보고서건 등을 논의합니다. 또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110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집단 발병지였던 온천교회 완치자 20여 명이 혈장 기증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단체로 완치자가 혈장을 공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증 환자 치료는 물론 치료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청의 코로나19 완치자인 온천교회 청년 김지선 씨와 노정각 담임 목사, 부산대 병원장과 부산의료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천교회 성도 완치자 21명이 혈장 공여 서약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헌신적인 의료진의 보살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혈장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방호복에다가 이제 고글까지 끼고 계셨는데 그 더운 와중에서도 저희한테 응원을 해주시면서 나을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온천교회에서는 집단 확진자가 32명이나 발생해 지역사회를 긴장시켰지만 즉각적인 예배당 폐쇄와 교인 명단 제공, 자가격리 돌입 등 적극적인 방역에 협조해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했습니다. 교회 측은 앞으로 코로나19 기부와 성도 현혈 등으로 지역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혈장 기증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보고 아마 청년들이 먼저 본 것 같아요. 이들이 기증한 혈장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와 치료제 개발에 쓰입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완치자 혈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완치자는 만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혈장 공여자는 20명도 채 되지 않아 온천교회 단체 혈장 기증 서약은 잇따른 기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늘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나온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외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는 어제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고 교인과 관계자 등 194명을 검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는 또 오늘 100여 명을 추가로 검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중국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들은 외출이 거의 없었고 일반 신도들과 예배 공간도 달랐다며 대규모 지역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가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폄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운동가들은 교회 여성들이 시작한 지난 30년 동안의 위안부 운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드러나게 된 건 1980년대 후반 교회 여성들에 의해서입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당시 일본인들의 기생관광 문제와 싸우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마주하게 됐고 본격적인 연구와 조사, 대책 마련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정신대 대책협의회를 출범했고 정대협의 활동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해결 촉구 보고서 채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여성들의 이런 운동사는 우리 정부조차 나서지 않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부끄러운 일로 치부했던 당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전 세계가 공감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가가 관심이 없을 때 민간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내고 또 이 피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위안부 운동이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며 소녀상 철거와 수요 집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회계 의혹에 대한 합리적 해명 요구와는 별개로 그동안 극우 단체들이 펼쳐온 주장과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위안부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은 30년 운동의 정신이 훼손돼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대협 생존자 복지위원장을 지낸 정태효 목사는 정의기억연대는 20명에 가까운 이사들이 매달 회의를 하기에 회계 부정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단체지 생존자 복지만 전담하는 단체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대체 운동이기 때문에 그 각 단체에서 파송된 이사들이 그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회계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1년 사업에 대한 총평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이들은 30년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피해 사실 또는 피해자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오해와 갈등이 생긴 데 대해 지난 운동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 회계상 오류를 바로잡으며 앞으로의 운동을 건설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위안부 운동이 교회 여성들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며 이 운동을 바르게 이어가는데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이 운동이 나가야 될 것은 또 이 운동이 나가야 될 방향을 심사숙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것을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가서 이 문제가 더 탄탄하게 만드는데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그것을 역할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좀 받침이 돼준다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운동의 취지까지 퇴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 운동가들의 바람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우려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정상과 당국자들이 합의해온 공동의 노력을 무로 돌리며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반평화적인 행위이자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앞선 합의들을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주위의 건강한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교회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삶을 실천하며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순복음 산마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자리한 순복음 산마교회. 지난 3일 수요 예배를 찾은 교인들이 분사소독기를 지나 체온 확인과 개인정보 기록 후 예배당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산마교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매 예배 전 건물 내부 소독을 꼼꼼히 하고 교인들에게도 건강 상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당 내부에서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시행할 뿐 아니라 혹시 모를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7가지 방역 수칙 위에 3가지를 더했죠. 첫째는 분사기를 통해서 소독을 전 교인이 다 할 수 있도록 체킹하고 그다음에 명찰을 채도록 했어요. 몸에 이상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한 교회가 아니고 개체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1995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시작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산마교회는 구약성서 최초 5개의 책인 모세오경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모세오경 훈련을 9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개강하는 아카데미를 통해 모세오경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으로 교회 내 전 세대가 같은 내용의 교재와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마교회 담임 이일성 목사는 이를 통해 교회 내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2-3시간 모두가 다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대화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 대화가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서로 대화가 끊어졌던 것이 가정만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대화가 열리면서 감성이 전달되고 우리 마음이 전달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산마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모세오경 훈련을 목회에 접목하고 싶어하는 타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 개최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작년에는 전북 부안군에 새만금 모세오경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섬기면서 이틀간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목표로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진리의 기준점에 서서 언제나 세상의 캐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를 뜻하는 말 여호와 삼마. 순복음 삼마교회가 말씀과 훈련, 가정 회복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총회교육개발원이 오늘 12일부터 26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예장합동 소속 교회들이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배 이야기를 주제로 교회 성경학교와 가정 성경학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는 오늘 12일 총주제 해석 강의, 미취학 찬율 강의, 학령기 찬율 강의를 시작으로 19일 영유아, 유치부 성경교실, 26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경교실 등을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컨퍼런스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유튜브 채널 총회교육개발원을 검색하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